자, 이번 시간에는요, 7단원 경우의 수 대단원 종합 1회 미래엔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요. 자, 그럼 결국은 이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 실근이 되시려면 판별식은 0 이상이죠. 그럼 판별식 해보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 놓고요. 좀 크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한 문제씩 다루면 되니까 캔버스를 잠그고. 자, 실근을 가지래요.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2b. 이 녀석이 0 이상 이러래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2b가 0 이상이니까 좀 더 편하게 보겠습니다. 이쪽 이항 줄게요. 그럼 a제곱이 12b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그러시면은, 자, 그걸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좀 가볼게요. 자, 12b, b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색을 좀 넘기고. 자, b가 1이면 10이죠. 자, 12보다 크게 되는 제곱수. 그럼 3, 3은 9, a가 3이면 안 되죠. 4, 16 되죠. 4 되고요. 5, 25 되고요. 6, 6, 36도 됩니다. 그러니까 b가 1일 때는 a는 4, 5, 6 3개가 있고요. b가 2가 되시면 여기는 24죠. 24보다 얘가 커야 돼요. 그럼 5, 25랑 6, 6, 36만 되니까 5하고 6 2개. b가 3이면 36이 되니까 얘는 6, 6, 36 하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요렇게 3개, 2개 다시 하나 있으니까요. 총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셔서 6개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6. 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를 출발하여 G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기 G까지 갑니다. 그럼 출발지는 A에서 G까지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몇 개의 모서리를 가셔야 되냐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항상 3번만 가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얘가 보시죠. 어떻게 할 거냐면 A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A에서 출발하는 방향이 D 방향이 있고 B 방향이 있고 E 방향 이렇게 3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 3가지로 펼쳐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출발하여 최초 B 방향으로 먼저 가볼게요. B. A에서 B 갔어요. 그럼 B에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C 또는 F죠. 그죠? B에서 C로 갈 수 있어요. B 다음에 C, B 다음에 F.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도착지는 똑같죠. C 갔다가 G 간다, F 갔다 G 간다. C에서 G로 도착, F에서 G로 도착. 자, 이렇게 해서 A에서 시작해서 B 가는 방향으로 2가지가 있었어요. 다음 2가는 뒤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지워냅니다. 지우고 D 가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A에서 D로 진행했어. 자, D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H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C로 가는 방향과 H 가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착지는 바로 G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또 G, H 다음에 G. 역시 2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2 가는 방향 안 했잖아요. 그죠? 2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A에서 2로 진행하면 이 다음에 갈 곳이 H랑 F로 2개가 나와요. 그럼 H 간다, F 간다 2개가 있고 그 다음 다시 G로 가는 방향이 되시면 되니까 다음 G, 다음 G. 그래서 노가다 구한 거죠. 2개. 자, 여기에서 B 방향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니까 이 3번 더합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가지라고 답하시면 되겠어요. 3번.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중학교 문제죠. 동전은 앞면, 뒷면 2가지가 있고요. 주사위 2개가 있어요. 주사위 2개 하나당 6가지 경우의 수 있죠. 그럼 곱해주시면 12 곱하기 6 하니까 72가지.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3개의 벽 A, B, C가 있대. 벽이 이렇게 3개가 있대. A벽, B벽, C벽이 있대.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A, B, C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은 각각 이렇게 3개, 다음 4개, 다음 2개가 있대요.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래. 그럼 최초 여기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 다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4. 다시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곱해주시면 끝난 거죠. 4패까지랑 똑같네요. 24가지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인천국제공항과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에는 14개의 정차역이 있대요. 실제 그렇게 있겠죠. 좀더 잘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목포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있대. 자, 그럼 고속철도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시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래요. 그럼 출발역을 표시하는 곳, 그리고 도착역을 표시하는 곳이 있는데,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검암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목포로 가. 그럼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목포 이렇게 써 있으면 출발을 인천에서 목포에 도착합니다고, 목포 써 있고 인천국제공항 써 있으면 출발을 목포에서 인천으로 간답니다. 그죠? 우리는 일단 2가지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최초에는 몇 개, 14개 중에, 그 다음 13개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순서를 뒤집어 놔봤더니 걔네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 중복이 없으니까 끝내시면 되죠. 14 곱하기 13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2가지 정답이 됐고요. 182가지. 그러니까 이 녀석 표시하시면 순열로 표시할 수도 있죠. 14개 중 2개를 선택해서 한 줄 나열하는 경우의 수 14P2라고 표현하셔도 됐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7개의 알파벳 NICE, DAY, 뭐 나이스 데이인가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아, 교대로, 교대로의 유형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모음을 좀 세보자고. 모음이 누가 있냐 그러면 아에이오우, 그래서 요게 모음들이죠. 모음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자음이야. 그치? 아, 그러면 나는 자음 모음 교대로 발생하는 거니까 일단 모음부터 자리를 잡아. 모음 3개 자리 잡아. 그럼 요 3개에 I, E, A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모음 3패까지 있습니다. 그죠? 3일까지. 자, 그런 뒤에 자음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음은 이제 이런 공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죠. 4개의 자음이 남았는데 걔네들이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돼. 아, 그러면 자음이 들어가는 건 4패까지. 3팩, 4팩 외우셨죠? 144가지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 요런 특이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순열과 조합으로 표현된 이런 양식 때문에 우리가 공식들을 좀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n 플러스 1개 중에 n 플러스 1개를 모두 한 줄 세우는 순열이에요. 빼기 n개 중 n개를 한 줄 세우는 순열입니다. 그럼 그 녀석 계산하시면 5 곱하기 n 팩토리얼 가지를 만족한대. 그럼 자연수 n의 값을 찾으래. 아, 그래? 그럼 이건 뭐야? n 플러스 1개 몽땅 다 한 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야?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죠. 그죠? n 플러스 1팩. 빼기 n개 다 한 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n팩. 이렇게 된 거죠? 는 5 곱하기 n팩이래요. 자, 그럼 요 녀석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야. 여러분 3팩에다가 곱하기 4를 했어.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4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n 플러스 1팩이니까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팩 이래도 되죠. 얘보다 하나 더 큰 수. 얘보다 하나 더 큰 수. 이 팩토리얼과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곱해주면 하나 더 큰 팩토리얼이 되니까, 그지?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곱해주면 하나 더 큰 팩토리얼이 이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바꿔주겠구나. 자, 그러면 거기서 빼기 n팩은 5 곱하기 n팩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양변 그러면 n팩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시면 삭되셨으니까 우변에, 좌변에 남은 게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 남아있죠? 는 5 그랬으니까 결과 n이 5네요.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n은 5 마무리됐고요. 8번 가보죠.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 크기가 서로 달라요. 구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구슬이 5개 있고요. 파란 구슬은 4개가 있대. 그런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 파란 구슬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래요. 아, 그래요. 그럼 빨간 구슬 1개 선택하고 파란 구슬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럼 빨간 구슬 몇 개 중에 선택해요? 5개. 5개 중 하나. 파란 구슬 4개 중에 2개 곱하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인 거죠. 자, 그럼 5C1은 5인 거고요. 곱하기 4C2는 4 곱하기 3을 2, 1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약분하시면 6. 6, 5, 30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30까지. 9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어요. 이 평행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럽니다. 우리 대표문항에서 다뤄봤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로선이 몇 개 있니? 1, 2, 3, 4, 5 이거고요. 가로선 몇 개 있니? 그랬더니 1, 2, 3, 4, 4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2개씩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냥 2개씩 선택하면 돼. 이 중에 내가 요거하고 요거 선택. 자, 얘네들 중에는 어떤 거 색을 좀 바꿔볼까? 이거하고 이거 선택.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생겨난다. 됐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세로선 중에 2개 선택합니다. 5C 곱하기 가로선 4개 중에 2개 선택합니다. 4개 중에 2개 선택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씩의 평행사변형이 생겨납니다. 곱하기 2를 하든 곱하기는 안 해도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끝내시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5C는 5 곱하기 4를 2, 1로 나눈 거고요. 4C는 4 곱하기 3을 또 2, 1로 나눈 거니까 분모가 4네요. 곱하시면 하나 삭제시키면 되겠죠. 5, 4, 20 곱하기 3 하니까 60까지라고 경우의 수 나왔습니다. 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5x제곱 빼기 npr의 x 빼기 6배의 nc n-r은 0. 너무 길어.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래요. 뭐야 결국은 2차 방정식 두근의 얘기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면 우리는 근계수 관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럼 내가 그쪽으로 좀 뽑아보면 되겠는걸. 문제를 좀 숨겨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었으니까요. 근계수 관계 두근의 합관계부터 보죠. 합관계는 너 더하기 너 4잖아요. 4는 근계수 마이너스 너분의 너 이거잖아. 그럼 5,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NPR 이거죠. 그럼 5분의 NPR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NPR.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알려진 거는 NPR은 4, 5, 20 이거네. NPR은 20. 자, 요걸 좀 숨겨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곱입니다. 두근의 곱 마이 곱하기 6 했더니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2는 예분의 예. 부호 그대로죠. 그죠? 그럼 5분의 마이너스 6 NC n-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좀 곱해주시면 양변에다 5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60이고요.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6 곱하기 NC n-r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로 다시 양변 나눕니다. 그럼 여기 10이 된 거죠. NC n-r은 10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이게 NC n-r 복잡하다. 우리 어떻게 해서 바꿔도 되죠? 어떻게 바꿔도 돼요? 여기서 여기 뺀 걸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합해서 n이 되도록 우리가 숫자를 바꾸셔도 되잖아. 그죠? NC n-r은 이거 뭐랑 똑같다고 우리 했죠? NCR이랑 똑같다고 공식 정리해 봤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NCR이 10이네요. 이렇게 2개를 얻었다고. 그럼 이 2개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N과를 다 찾아보자. 그럼 NCR에서 출발하죠? NCR에서 출발합니다. NCR은 NPR을 뭘로 나눈 거야? R팩 이렇게 나눈 거죠. R팩. 그거 해서 10이에요. 이거요. 근데 NPR이 20이거든. 그럼 다시 내려와서 20을 R팩으로 나눠봤더니 10이 돼. 그럼 R팩이 2인가요? R팩이 2? R팩토리얼은 2예요, 2? 그럼 R팩이 2가 되었다는 얘기는 R이 2입니까? 아, R은 2라고 최초 찾았어요.
자, R이 2가 되었어요. 그럼 2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이왕이면 이렇게 조합에다 넣는 것보다는 순전히 넣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럼 NP2가 20이구나. NP2는 20. 그러면 NP2는 NN-1 이렇게 곱해준 게 20이에요. 그럼 어떻게 곱해야지 20이야? 5, 4, 20이지 뭐. 그러니까 N은 5네. 끝났네. R은 이고 N은 5였는데요. 문제는요. N 더하기 R을 하래요. 그럼 둘 더해서 7 정답하시면 되겠어요. 7. 다음 11번 가보죠. 5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근데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0이 있다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하세요. 100자리엔 0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답해보래요.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100의 자리 숫자 알겠어. 그럼 나 100자리도 있고 10자리 숫자도 있고 1자리 숫자도 있어. 근데 100자리가 8 되는 경우랑 6 되는 경우를 또는 더 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그럼 100자리에 8이 들어가요. 8 들어갔습니다. 썼어요. 그럼 10자리에 몇 개 쓸 수 있어요? 4개 중에 하나. 그죠? 1자리에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12가지 있죠. 그럼 이번엔 100자리에 6이 들어간대. 그럼 10자리에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죠? 0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자리에는 하나 빼고 3개. 그러니까 또 12가지 있습니다. 자, 분류 통해서 다 구해진 거는 더 해주면 되죠. 24가지라고 하면 되겠고요. 2번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는데 30번째 오는 수를 구하래요. 30번째. 30번째 오는 수를 구해? 큰 수부터 나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면 100자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자리로 좀 구분을 해봐. 그럼 여기에 위에 있는 거 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800으로 시작하는 애가 12개, 600으로 시작하는 애가 12개. 그럼 그 다음에 큰 게 400 시작하는 거일 텐데 400 시작하는 애도 1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하면 36개야. 그럼 30번째는 600 사이에, 아니, 400 사이에 있겠죠. 이 둘도 해서 24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100자리에서 4로 시작하는 애만 좀 세보면 되겠다. 그죠? 이때 몇 번째냐면 4로 시작하는 여기에 24개 있으니까 6번째 자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4로 시작했어요. 큰 수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10자리 누가 가야지 제일 크겠어요. 4로 시작했으니까 4 이미 써먹었어. 그럼 8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8. 10자리 8로 들어가. 그럼 1자리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0, 2, 0, 2, 6 요렇게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3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 3개 있네. 그죠? 다시. 그럼 4, 8로 시작하는 거 다 봤어요. 여기는 지금 세 번째 거 찾으시면 돼. 4, 8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4, 6이 들어갈 수 있죠. 6 들어갑니다. 6. 자, 그럼 그 다음에 숫자를 써봐. 큰 거부터. 4, 6 썼으니까 8, 2,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8, 2, 0. 아,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요 녀석의 숫자네. 정답이. 그럼 뭐야? 4, 6, 0 연결된 거니까 460이군요.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어느 은행에 본점이 있는 도시에 5개의 지점이 있대요. 5개의 지점이 있어요. 근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다르대요. 거리가 다 달라. 자, 본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본점이 있는데, 지점이 5개. A, B, C, D, 이 지점이 있는데, 이것들의 거리가 이렇게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좀 달라 보일까요? 네. 자, 그래서 본점에 소속된 직원 5명을 A, B, C, D 각 지점에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조건이 붙었어. A를 B보다 무조건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A하고 B가 좀 앙숙인가 봐. 그지? 그래서 A를 좀 더 가까운 데다 보내고 B는 좀 더 멀리 보내고 싶은가 봐. 아니면 A가 잘 보였던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A하고 B에 대한 얘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A, B한테 있어. 그래서 그 녀석들을 먼저 결정하는 거지. A, B, C, D, E 순으로 내가 결정을 해볼게요. 그럼 A, B는 어떻게 합니까? 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한 자리씩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뭐냐면 이거 대소관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그냥 뽑으면 되죠, 그죠? 뽑습니다. 5자리 중에 2자리를 뽑을게요. 5지점 중에서 2지점을 뽑아. 그래서 2지점 뽑은 게 A하고 C가 나왔어. 그럼 A가 어디로 가야 돼?
5명의 직원 중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A, B, C, D를 지점 5개. 아, 이거를 스몰 A라고 할까? 이거 사람이랑 헷갈리네. 이거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내가 A하고 C, 스몰 A하고 C를 뽑았으면 알아서 A는 여기로, B는 C로 이렇게 배치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자리 중 2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OC. 그럼 나머지 3명은 이제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면 되죠. 그럼 C는 나머지 3자리 중에 하나, D는 2자리 중에 하나, E는 1자리 중 하나. 그럼 너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러시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럼 계산만 마저 하시면 되겠죠? OC니까 5 곱하기 4를 2일로 나눠줍니다.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합니다. 2 약분 털어버리면 여기는 10, 여기는 6. 10 곱하기 6이니까 60까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미래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